네, 40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오답률 15 위에 해당이 됩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n the course of trying to solve a problem with an inventions. invention 하면은 발명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발명품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in the course of 하면은 뭐뭐의 과정에서 자, 이 발명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ry 투부정사만 들어와야 합니다. try ing는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보다. try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olving은 잘 어울리지 않는, 해석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발명품에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요. You may encounter a brick wall of resistance when you try to think your way logical through the problem. 당신이요, encounter 하면은 이제 맞닥뜨릴 겁니다. 직면할 거예요. 자, brick wall 하면은 이제 약간 좀 벽돌벽입니다. 굉장히 이제 막힌 벽 같은 거죠. 막힌 벽인데 resistance 하면 저항, 저항이라는 이 어떤 벽돌벽에 마주치게 될 겁니다. 뭐 할 때? You try to think your way. 당신이 이제 지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through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통해서 뭐 하려는 방식? logically 하면은 논리적인 이란 뜻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당신의 이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내려고 노력을 할 때 어떤 이 저항이라는 빨간 색깔 벽돌, 벽에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such logical thinking, 이러한 논리적인 생각 있죠. 논리적인 생각은요, is a linear type of process 하면은 이 선형적 관점입니다. 이거는 선형적 관점의 process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컴마 대 같은 녀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대시란 녀석은 앞에 뭐가 붙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놈이죠. 그쵸? 그래서 컴마 위치는 가능하지만 컴마 대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그쵸? 자, 그래서 use our reasoning skill. 그래서 우리는요, reasoning 하면은 뭔가 좀, 음, reasoning. 사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linear type of process 하면 이 선형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론 기술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나와 있는 걸 간략하게 우리 조금 표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선형적 사고. linear think입니다. 자, linear thinking은 아까 뭘 사용한다고 했어? logical이었죠? 그쵸? 그러면 얘는 logical, 논리적이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보면 reasoning skill, 추론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선형적 사고의 특징 나온 겁니다. 자, this works fine. 이것은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때냐면 when we operating in the area of what we know, we'll have experienced. 우리가 이 what we know,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경험한 것들,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operate 하면은 작동하다라는 뜻이죠.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 what은요, 여러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what we have experienced,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여기까지가 what절이에요.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됐고요. 선행사를 꿀꺽 했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를 만들 수 있고 플러스면은 더띵 대신나 위치 같은 녀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and를 미안해요. 5월을, 아이고, 너무 크다. 5월을 사이에 두고 no, have 두 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 직선적인 사고, linear type, 이 선형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에서는 굉장히 작동을 잘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정리를 또 해볼게요. 얘는 알고 있는 거, 그쵸?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아니면은 경험한 거에서는 작동을 잘한다는 거죠. 그쵸? 자, however, 그럼 이제는 선형적 사고 말고 다른 사고가 또 있나 봅니다. However, 하지만,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ideas, and viewpoints,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관점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될 때, 다룰 필요가 있을 때, 다뤄야 할 때, deal with 하면은 뭐뭐를 다루다. 뭐 address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할 때 linear thinking will often come up short. 자, 이 선형적인 사고라는 것이요. 이 선형적인 사고라는 것이요. come up short 하면은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에 못 미치다. 아니면 뭐 약간 좀 부족하다? 근데 이 사고방식의 한계점이 좀 있다는 거죠. 한계점이 뭐야? 새로운 어떤 것들을 다룰 때는 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아하, 굉장히 좋고, 얘가 좀 logical, 논리적이고, 그리고 reasoning, 추론적인 것들, 그리고 다양한 단계의 사고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분석적인 것도 있었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거라든지 경험한 영역에선 굉장히 좋았는데, 새로운 거에선 좀 어렵대. 아, 이게 한계점이네요. 선형적 사고의 한계점은 뭐야? 새로운 거. 새로운 정보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좀 슬프네요. 그쵸? 이렇게 표를 간략하게 지금 적어보는 거예요.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접속 부사 나왔으니까 무조건 표시해.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역접을 나타낼 겁니다. 반면에요, 반면에. creative by definition, 이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의 이 정의 있죠. definition 하면은 정의입니다.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것의 정의는요, involve, 포함합니다.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to old problems and the concept of new viewpoints and ideas. 포함합니다. application 하면 적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적용이냐면 새로운 정보의 적용입니다. 여기서 to는 뭐뭐에 old problems, 오래된 문제니까 오래된 문제니까 뭐 기존의 정도로 넣어볼까요? 기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컨셉 같은 것들 있죠?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까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끊을게요. 자, application. 자,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용을 포함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conception. 여기서 conception은요, conceive. 마음속으로 하다, 상상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요즘 헷갈리죠? 얘는 conceive 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뷰포인트, 새로운 관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상상하는 것 있죠. 그런 구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들을 involve,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를 좀 잡을게요. and를 사이에 두고 the application 그리고 the conception 두 개의 목적어가 병렬을 이루고 있는 형태. 51, 52. 네, 두 개의 목적어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겁니다. 자, for this, 이것을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요,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너가 learn to operate in a non-linear manner. non-linear 하면은 linear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non-linear 하면은 비선형적인이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비선형적인 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in a manner가 나왔죠? 그러면 뭐뭐한 방식으로.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operate, 운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운영하다, 뭐 사고하다. 작동하다.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배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입니다. 즉, use your creative brain. 당신 지금 좀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선형적인 사고에 대한 반대, 지금 논리적이고 추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형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어? 비선형적인 사고였죠. 비선형적인 사고는 일단은 뭐래? creative,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쵸? 창의적이고 이것이 또 새로운 정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처리할 때 유용한가 봅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또 볼게요. state differently. 자, 이 다르게 진술된 거. 그래서 state differently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진술해서 다르게 진술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사구문은 여러분 ing 형태가 바뀔 수 없다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다시 좀 말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당신이요. 이 linear manner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선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요. 그렇다면은 You will tend to be conservative. conservative. 당신은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거고요. tend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조금 conservative 하면은 보수적인이란 뜻이에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keep ing. 계속해서 뭐 할 거야? coming up with technicians. 당신은 계속 어떤 기술들 있죠. 기술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which are already known. 당신 이미 알려진 어떤 기술들을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를 지금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linear thinking을 주고 고집해. 주장해. 그러면 꼰대 된다는 거죠. 그쵸? 꼰대 되고 뭔가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이 안 되고 그쵸?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라는 녀석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됐고요. 꼰대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뒤처진다? 반응을 빨리빨리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잘 알려진 어떤 기술들이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이 사용했습니다. This, of course, 물론 이것은요, is just what you don't want. 이게 너가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착착착착. 여기서 what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더띵 대신아 더띵 위치 같은 녀석으로 바꿀 수 있고 선행사를 포함한 결국 출시는 관계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가 들어왔다. 그렇죠? 자, 일단 제가 독해를 먼저 하고선 정리를 좀 할게요. 밑에 부분은. 자, log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이라는 게 지금 뭐였어? 선형적인 사고였죠. 그쵸? logical thinking. 이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인사고라는 것은 작동합니다. Well with familiar problems. 굉장히 좀 익숙한 문제들에서는 잘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fall short 하면 무슨 뜻이었죠? 아까 fall short. 짧아지는 거니까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거겠죠? 좀 불충분합니다. 어떤 거?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데 dealing with 하면 뭐뭐를 다루다, address 나왔던 단어죠.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creative thinking 그리고 이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 즉 non-linear thinking이겠죠. 이 사고는요 is needed to come up with innovative solution 굉장히 혁신적인 문제,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데 있어서는 is needed, 필요합니다. 요구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비선형적인 사고라는 것은 창의적이고요. 조금 더 유연한 사고 방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상상력, 뭔가를 좀 conceive, conception, 마음속으로 좀 상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상상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새로운 정보에 있어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경험한 것들에선 유익했단 말이야. 그렇죠? 미안한데 요거를 좀 위로 올릴게요. I'm sorry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거나 경험한 거보다는 어떤 새로운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들에서 유익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정보의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얘는 문제를 틀을 깨고 어떤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해낼 수가 있다. 그렇죠? 창의적이라는 게 비선형적인 사고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에 해당되는 MBTI가 뭐냐면 STJ입니다. 이제 STJ 같은 MBTI를 가진 친구들 좀 선형적인 사고를 하기 쉽다라는 거죠. 선형적인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미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미지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선형적인 사고라는 거는 그냥 바로 찍찍찍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그냥 S 같은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어?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출근하고 가야지.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자야지. 요리할 때도 이제 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해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니면은 일단은 개념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 거를 복습을 하고 오답을 정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게 좀 선형적인 사고, linear thinking이고요. 비선형적인 사고는 뭐냐면 근데 친구 생일 선물을 골라야 돼. 걔가 뭘 좋아하지? 그 친구 취미는 뭐였지? 걔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 근데 편지는 쓰는 게 나은가? 안 쓰는 게 나은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관점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비선형적인 사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사고와 좀 잘 어울리는 MBTI는 S, T, J 같은 것들 있죠. 책임감 있고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강한 MBTI들. 비선형적인 사고는 접니다. 바하하. 접니다. 저는 NFP거든요. 그러니까 NFP 같은 이런 MBTI들을 가진 사람들이 비선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N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N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인 사고가 NFP와 좀 관련된 사고 방식이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제가 독해 위주로 하느라 문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못 봐드렸는데요. 문법적인 거 한번 쓱 훑어보고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more effectively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more effectively 찾았나요? 여기 more effectively if you learn to operate.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learn 뒤에 사용된 이 to 있죠. learn이란 녀석은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ing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ing 두 개 다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래서 선형적인 사고, 비선형적인 사고의 특징을 정리해야 돼요. 선형적인 사고의 특징이 뭔지를 나열하라든지 아니면 선형적인 사고의 특징으로 알맞은 걸 이야기하는 애를 고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적 사고와 비선형적 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이 문제, 이 지문을 활용한 문제를 만든 팁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영상 끝나고 나서 필기하신 다음에 갖고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친절하고 간략한 예시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뭐예요? 주제. 비선형적 사고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선형적 사고의 특징이랑 비선형적 사고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우,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느라 애쓰셨습니다.